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장 마감까지 지금 55분 정도 앞두고 있고요. 55분 뒤면 다음 주 내내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6거래일이 지금 쉬게 되기 때문에 이 55분을 잘 마감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종목들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지점에서 매수포착 타이밍이 온 종목이 있다라고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빠르게 들어보는 시간,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특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상황이 오늘 괜찮았습니다. 현재 2390선 탈환을 했고요. 0.75%나 상승합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고요. 분위기는 오랜만에 상승 쪽 가닥 잡으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일중으로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82포인트부터 2390포인트 넘어선 2392포인트가 오늘의 고점으로 잡혀 있고요. 일단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8거래일 만에 어제 소폭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수급 주체에 변동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기관의 힘이 오늘 좀 주요한 것 같습니다. 559억 원 기관이 사고요. 외국인은 219억 원 소폭 팝니다. 하지만 개인은 827억 원, 긴 연휴를 앞두고 일부 물량 정리에 개인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 역시 상승합니다. 상승 국면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강보 합세에서 이제 652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0.66%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은 어떨까요? 자, 코스닥 지수 역시 일중 흐름 보시면 우상향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648포인트부터 652포인트까지 꾸준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은 635억 원, 외국인은 257억 원 각각 순매수하고요. 기관은 891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볼 텐데 1145원대까지 빠집니다. 1145원 5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만나볼 텐데요.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 화장품주, 티웨이홀딩스, RBKEMD 그리고 코맥스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전 상장의 이슈로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의 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약보합권에서 다시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하락 반전을 했다가 지금 다시 조금 전에 상승 반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재료는 소진이 됐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주총에서 나왔고요. 이사회다라기보다는 주주총회가 있었고요. 주주총회에서 지금 51.4%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반수 찬성 이상이 나와서 의결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대장주가 아니라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하게 된 거고요. 1위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남게 되겠죠. 일단 장중 보합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장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피해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화장품주뿐만이 아니라 사드 보복에 관련된 기업들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지원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강세인데 특히나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도 한 몫을 했지만 이제 실적이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면서 화장품주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2% 올라가고 코스맥스는 무려 6.28%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홀딩스 만나볼 텐데요. 오늘 11.15% 올라갑니다. 장중엔 3,650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티웨이항공이 연내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거고요. 티웨이 상장 후에 시가총액이 8천억 원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티웨이홀딩스는 티웨이항공 지분의 81.02%나 가지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분 가치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이익 증대에도 기여가 될 것이다 라는 모습에 오늘 주가는 우상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RBKEM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BKEMD는 액추에이터 통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건데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용 VCM AF 액추에이터가 그리고 프로젝터용 SF 액추에이터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중에 26%나 현재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15.9% 상승인데요. IoT 사업이 실행이 되는데 카카오와의 AI 플랫폼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중에는 지금 상한가 부근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아이를 코맥스와 스마트 홈 기기에 탑재하면서 가정 내 사물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현재 체결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맥스의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입니다. 조선주 나와 있고요. 오리엔탈전공, 신라젠, SK이노베이션, 모트렉스까지 5종목입니다. 조선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주 이제 저점 찍고 반등한다, 실적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옵니다. 업황 회복기에 대형 수주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얼마 전에 대형 수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조선주 빨간불 보이고요. 대장주 현대중공업 3%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오리엔탈전공입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2.19%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장중에는 1320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한국산업은행에서 오리엔탈 홀딩스로 변경됐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이 한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최근 가파른 상승 뒤에 좀 이틀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갔었는데 오늘 다시금 급등이 나옵니다. 46,000원대까지 급등했었는데 현재는 급등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3%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다시피 가남 세배 신장한 미국 공동 임상 개시 반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미국 임상 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따르면 신라젠과 리제로는 18세 이상 신장암 환상을 대상으로 임상 일상 디자인을 최근 공개한 바가 있다고 하고요. 기대감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어느 것들이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라젠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종목이었는데 52주 신고가 오늘 19만 9,500원대까지 경신했습니다. 호실적 기대감, 유가 상승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업황 지금 호조가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 20만원 부근까지 가파르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다음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 차량용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통합 모듈 생산 장착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흥국 AVN 물량 증가 수요를 볼 것이라 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중에 7%가 넘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시 43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오늘장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상담이 필요한 종목은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모 팀장의 5종목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동훈아나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훈아나텍은 AF라고 하는 오토포커스 드라이버 IC 칩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반도체 팹리스 업체이고, 최근에는 신제품으로 터치 센서와 관련된 포스터치 관련된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는 햅틱 드라이버 IC 칩을 신규 개발해서 향후 좀 올해 출시되는 하반기에 출시되는 스마트폰들, 그리고 2018년에 공급될 여지가 매우 높은 신제품을 좀 만들어낸 반도체 팹리스 업체라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주가는 조금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반등 흐름이 모색되고 있지만 거래량이 그 예전에 비해서는 매우 많이 조금 줄어든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동훈아텍 같은 경우는 그 중소형 코스닥 종목이고, 아마 추석 연휴 지난 이후에는 수급적으로는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13,000원대에서 15,000원 정도의 좁은 박스권을 좀 이루면서 큰 주가 변동 없이 약간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주력 매출해서 공급하는 업체이고, 일부 사업 부문에서 벽지를 제조해서 생산 공급하는 업체다 말씀드렸고, 주력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합성 피혁 같은 경우 전방 업체 기준으로 그 주력 고객사인 K사 쪽으로 카시트나 도어 트림 쪽을 많이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중국 시장에서 고객사가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영업 환경이 좀 악화된 가운데 역시 그 영향을 대원화성도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최근에는 지금 고객사가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판매량의 바닥권을 좀 보이면서 다시 조금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나타내는 어떤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그 품질 선호도에 있어가지고 1, 2위를, 그러니까 현대차가 1위, 2위를 기아차가 달성할 정도로 다시 품질 선호에 있어서는 지금 한국산 자동차가 그래도 역시 중국 시장에서는 좀 만족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좀 갈수록 신차에 있어서 좀 판매량이 늘어나면 향후에 이 합성 피혁 공급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비트컴퓨터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는 그 의료정보 솔루션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이고,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유헬스케어라고 할 수 있는 원격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좀 갖는 부분이 있고, 오늘 좀 주가가 좀 급등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일봉 차트를 좀 잘 보시면 오늘 약 장중 한 13% 정도의 급등한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급등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삼성전자가 미 FDA에서 사전 인증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트컴퓨터가 삼성전자와 함께 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컨소시엄 주관하는 그 US케어 사업에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선정됐던 지금 이력들이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의료 정보 솔루션과 관련된 원격 의료 관련된 이런 부분 사업에 있어 가지고 삼성전자나 또는 또 국가기관들, 대형 병원들과 함께 지금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가지고 관련 솔루션을 좀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좀 급등한 부분들이 있었고, 기술적 분석상 지금 바닥권에서의 어떤 윗꼬리 패턴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추석 연휴 이후에는 다시 주가가 상승으로 좀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 고점을 이룬 다음에 굉장히 긴 윗꼬리가 달렸지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그 가격대에 있는, 가격대로 봤을 때 5,300원에서 5,700원 정도의 어떤 매물에 대한 소화가 하루 만에 좀 이루어졌고, 이 매물 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차 추석 연휴 이후 개시되는 장에서는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그런 지금 주가의 패턴과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PNT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는 2차 전지
롤트롤 기술, 기반 기술을 통해 가지고 2차 전지를 개발하는 전극 공정의 공정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일단 전기차 섹터 쪽으로 조금 이슈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전기차 섹터 PNT 종목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종목들도 하락이 좀 매우 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 중심의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섹터 전반적으로 매도가 나온 부분이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전기차 대표 기업 테슬라의 어떤 대표 모델이 할 수 있는 모델 3의 생산 지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하락이 좀 강했던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영국의 가전업체 다이슨이 전고체 전지를 좀 활용한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최근 6월 달부터 전기차 섹터 종목이 강하게 좀 밀어 올렸던 모멘텀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가 의무 판매 고시를 좀 시작하면서 내년부터 사실은 시작하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밝혔었는데, 그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1년 미루면서 의무 판매 제도를 2019년부터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좀 발표를 좀 하면서, 어제 그 이슈 때문에 좀 전기차와 관련된 섹터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고, PNT 역시 아무래도 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섹터 내 하락을 좀 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주 막판으로 오면서 약간 밀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S&T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이고, 2017년부터는 OLED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고, 2017년 2분기 들어 실적이 흑자로 전환을 좀 하면서 아무래도 3분기 시즌이 이제 접어드는 가운데 3분기에 실적 기대감도 있고, S&T 개발하고 있는 장비들 중에서 신규 장비가 매우 좀 많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으로 신규 장비에 대한 어떤 공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 기대감 플러스 신규 장비들에 대한 어떤 공급 기대감들이 아무래도 조금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S&T가 한 8,000원에서 8,200원 정도의 주가가 조금 저항선처럼 많이 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뚫어준다 했을 때는 8,200원에서 한 9,000원 이상까지는 좀 또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지금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카증권 명동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정남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시 52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ICT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와는 좀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전기차 시장이 좀 성장함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정책적으로 동사에게 좀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충전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제2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연말까지 총 250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설치 비용의 최대 75%까지 지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좀 뉴스화 됐었는데요. 환경부 장관이 국내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에게 전기차 관련돼서 의무 판매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국내에도 전기차 시장이 좀 성장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향후에 계속해서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커질 것으로 좀 보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의 충전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가시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필수 요소인 IT와 그리고 엔지니어링 두 가지의 기술적 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다.
있다라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포스코의 철강 공정에 특화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향후에 캡티브 외에도 대외 스마트 팩토리 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 따른 전기차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현재 2분기 실적이 예상과는 좀 다르게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2분기에 EIC 부분에서 일부 수주 지연 그리고 영동 화력발전소 프로젝트장 일회성 원가 비용 집행되면서 일회성 요인이 좀 컸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러한 실적 우려감은 3분기부터 좀 해소되면서 정상 궤도를 회복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2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 ICT 이야기 이정남 대리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이영환 차장의 5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떤 종목부터 먼저 가보실 건가요? 예, 일단 오늘 먼저 추석 연휴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과거 10일씩 이렇게 긴 연휴에 좀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시장에 악재도 있었고 또 이 그런 점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로 지수가 2주 가까이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또 이래 한편으로 보면은 매수하기 또 좋은 타이밍에 들어온 종목들도 좀 상대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연휴 지나고 나면 또 바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종목들 추석 연휴 이후로 좀 반등을 노려볼 만한 종목들로 많이 좀 조치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오뚜기입니다. 일단 오뚜기는 올해 성실 납세라든가 비정규직 최소화 등을 실천하며 착한 이미지의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난 7월경 또 실내로 중견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청와대에 초청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가뚝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기도 하였는데요. 일단 최근 착한 기업 이미지 때문인지 몰라도 라면 시장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라면 제품의 판매 단가 회복이나 참치캔 단가 인상 등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어 가면서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시장에서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9% 이상의 실적을 9% 이상의 초과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청와대 초청 이슈 때 한 차례 단기 급등을 한 후에 다시 바닥권까지 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지난 6월, 7월경이었는데요. 가격적으로는 부담 없는 위치까지 다시 밀려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당 가격이 높고 또 거래량이 적은 편이라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보다는 안전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져보기에는 적당한 타이밍에 도래한 모습인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가격대 부근이면 전혀 부담 없어 보이는 수준이라고 보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73만원 전후에서 매수 한번 접근해 보시고 손절 가격으로는 72만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82만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LG그룹의 반개 계열의 가전 및 휴대폰 그리고 자동차 등의 좀 사출 부품이나 컨트롤러 등을 주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주 매출은 대부분의 LG전자 가전 쪽,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프리미엄 가전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나 수익이 좀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LG 쪽에서 지금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동사 또한 올해 사상 최대의 좀 실적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또 LG화학 쪽에서 중대형 2차전지 배터리 팩 부분에서 외형 사출물과 분리막 등을 최근에 동사에서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또 그쪽 부분에서도 신성장 동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지난 시장 급락 전 신고가 달성 후에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지금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 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물량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신용이 좀 높다고, 이 신용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거의 한계치가 한 9% 정도면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현재 육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물량들 때문에 주가 하락도 조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커져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자사주 신탁 해지나 또 BW 물량 상장 이벤트 등이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하락을 좀 막고, 주가의 하락을 좀 키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번 가격 조정은 좋은 주식을 상당히 좋은 매수 타이밍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휴 지나고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MK전자입니다. 일단 동사는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본딩 와이어나 솔드볼 등을 제조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 이런 반도체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고요. 최근 반도체 시장의 호황으로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동사에서는 2차전지 응급 소재 개발을 국책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현재 2019년 개발을 완료로 목표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동사의 다른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로는 한국토지신탁의 지분을 한 3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신탁의 자산가치 등을 봤을 때는 현주가 연결 기준으로 퍼 3배에서 한 4배 수준의 굉장히 좀 저평가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이 종목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성델타 테크와 마찬가지로 신고점 돌파 이후 이번 조정 시 큰 폭으로 급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 종목 또한 연휴 지나고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다음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AP시스템입니다. 일단 그동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섹터의 호황으로 장비업체들이 시장을 좀 주도해 오고 있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비상 사업을 영위하는 여타 종목들, 예를 들어 원익 RPS 같은 경우와 비교해봐도 아시겠지만은 이번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소외 같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이후로는 올 상반기 회사 분할 시 AP홀딩스와의 사업 계약 관련된 이벤트들, 그리고 또 공매도 물량, 또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편중된 매출 구조 등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들이 발목을 잡아왔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서서히 해소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대주주의 지분율이 9%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국민연금이나 외국에서 좀 동사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사 측에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지분 강화를 위한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대처 잔액도 현재 굉장히 좀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쪽에서의 매출 계획이 굉장히 꾸준히 그리고 큰 규모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좀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중국 쪽의 투자가 약간씩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삼성 쪽의 투자가 축소되어가는 상황에서 중국 쪽은 굉장히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중국 쪽에서 본격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투자가 이어진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8,000에서 4만 사이에 조금 바닥 다지기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방향을 터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주가 하락의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진 그런 가능성 구간으로 보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까지는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춰봐도 될 것 같고요. 연휴 지나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에 관해서는 다시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일단 동사는 합성세제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연성 알킬벤젠 그리고 노말파리핀이다 하는 화학 물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 외 비약 부분으로는 계열사를 통해서 건설이나 의약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원가 하락과 또 제품의 견조한 판매로 본업인 화학부 부분에서는 큰 폭으로 실적이 현재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 부분에서도 일회성 비용이 작년에는 굉장히 좀 크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비용을 다 털어내면서
연결 기준으로는 건설 쪽에서도 실적이 좀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분기에는 큰 폭의 좀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 또한 시가로 매년 한 3에서 4% 정도씩 고배당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또 배당 투자에 대한 그런 수급도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경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맞춰 호실적 기대감으로 한 차례 상승하였다가 다시 상승 직전에 가격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한 차례 또 시세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매수 추천가로는 16,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15,500원, 단기 목표가로는 18,5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화학까지 5종목 쭉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들어와 있는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7883번님께서 영진약품 9,900원에 10% 비중 매도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꼭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이재모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영진약품은 많이 알고 계시기로 제약회사들 많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R&D 비용을 투자를 좀 많이 하면서 그 신약에 대한 또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 좀 비용이 좀 늘어나면서 아마 실적 부분들 특히 영업이익 순이익이 약간씩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 지금 매수하신 가격 9,900원 대비 지금 9,700원 정도 소폭 좀 하락해 있는데 최근 6월 13일 고점을 이룬 다음 주가의 일단 흐름 자체를 보았을 때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적 흐름을 좀 타고 있고 최근 한 3개월 흐름도 약간의 상승 횡보의 흐름을 좀 보였지만 이번 주 일주일 들어가지고 약간 추세가 다시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매도가 자체는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다시 오신다 했을 때는 조금 빠르게 지금 손절 또는 익절 좀 하셔가지고 현금화 하실 것을 일단 먼저 의견을 드리겠고 혹시나 지금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좀 추세가 약간 밀린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상 한 9,000원 정도 좀 높게는 한 9,200원 정도 혹시 이하까지 만약에 주가가 더 빠르게 밀릴 경우에 추세적으로 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 흐름상 보았을 때는 손절가를 한 9,000원 정도 그 다음에 다시 혹시라도 매수하신 가격대가 왔다 했을 때는 좀 익절해가지고 현금화하고 조금 안정적인 종목으로 다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진약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9180번님의 문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 매수가 2,150원, 비중은 20%.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영환 차장님, 이 종목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신성 ENG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태양광 쪽 장비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죠. 최근에 주가 하락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근 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큰 폭으로 다 빠졌는데요. 일단 동종목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위치까지는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5월경 1,800원 언저리에서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다 주가가 상승하였는데 일단 그 이제 상승의 시작점이었던 그 가격까지는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반등의 강도는 상당히 약할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00원에서 매물대 없이 수급 공급에 의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아마 2,000원을 넘어서 바로 그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좀 힘든 모습일 것 같고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한 1,900원에서 2,000원까지의 반등을 기다려 보시다 그 정도 가격 같으면은 일단은 손절 매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 ENG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재모 팀장의 5종목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하고 스몰캡 종목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그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섹터에 어떤 이슈가 좀 있었던 것을 좀 정리 좀 할 필요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시간을 한 2주 정도 되돌려 보게 되면은 한 2주 전에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제 업계 이제 대표이사들과의 어떤 간담회 자리에 나온 이야기들이 그 LED 디스플레이의 중국
투자와 관련돼서 어떤 그 한국으로 다시 공장을 짓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떠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기사화가 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그 투자가 조금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 때문에 관련 장비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했던 부분이 사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사실은 월요일 화요일까지 분위기가 좀 이어졌었고, 그 LG 디스플레이의 한상범 부회장 그 대표이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의 공장을 좀 꼭 지어야 될 이유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공장을 좀 짓고 싶은 어떤 그런 의지들을 다시 표명을 좀 하면서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다시 지금 주가가 빠르게 V자 반등을 좀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OLED나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장비주들의 어떤 개별 이슈에 의한 하락이 아니고 섹터 내 어떤 이슈가 발생되면서 하락했던 부분, 그리고 다시 빠르게 반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수세적으로 하락하기 이전까지의 좀 흐름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일단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그 LG 디스플레이가 주력 고객사이지만 중국의 한 6개 내지는 8개 업체, 패널 업체들과 장비 공급하는 이력들,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최근 3분기 들어서도 BOE와 로열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장비 공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3분기 실적이 지금 분기 단위로 보았을 때는 가장 잘 나올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섹터 내 투자 지연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아트론 자체도 지금 빠르게 반등 나올 여지가 충분히 많다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반등 흐름에 있어 누가 매수를 하나 좀 수급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 보았을 때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역시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지금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비아트론 같은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약 30%가 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분을 좀 빠르게 매도하면 주가가 빠지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진입을 좀 하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역시 빠르게 반등 나오기 때문에 비아트론은 조금 수급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 엘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엘텍 같은 경우도 일단 동아 엘텍 그 모회사보다는 자회사 아마 선의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이고, 선의 시스템이 지금 경쟁사 일본 캐논 도끼와 지금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미 LG 디스플레이 쪽 E5 라인과 E6 라인 각각 지금 E5 라인으로는 선의 시스템의 유기물 증착 장비 공급됐고, E6 라인으로는 일본 캐논 도끼 장비가 지금 비슷한 시기에 좀 들어갔고 향후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비에 대한 그 수율 평가나 이런 것들이 올 연말 정도 나오면 이 LG 디스플레이가 과연 이제 선입 장비를 쓸 것이냐, 일본의 캐논 도끼사의 장비를 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주에 대한 결과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노이즈가 시장에 있는 것들이고, 아직까지도 지금 선입 시스템의 장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가 선입 시스템 장비보다는 일본 캐논 도끼사 장비를 좀 쓰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와 관련돼서 수주가 이제 아무래도 절벽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어떤 실망감들이 나오면서 계속 선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반등 흐름 없이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동아 엘텍은 지분율 50%를 들고 있는 모회사이고 연결 기준 실적이 잡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분간은 선입 시스템과 동아 엘텍의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많이 연동해서 갈 방향성이 충분히 있고, 같은 섹터 내 종목들이 사실 이번 주 반등 흐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아 엘텍과 선입 시스템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급적으로 아무래도 다른 소위 말하는 주성이나 비아트론 같은 1, 2등주의 어떤 종목들이 먼저 반등 나오면 수급적으로 다시 미처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동아 엘텍이나 시스템 주가가 많이 밀려 있음에 불구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주력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고, LG 디스플레이로 아무래도 봉지 증착 장비와 관련돼서는 독점적 공급에 위치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노이즈가 생겼을 때 매우 빠르게 하락했던 종목이고, 어제 역시 좀 아무래도 빠르게 반등 흐름 나온 종목 중에 하나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25일 공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그 중국의 태양광 합작법이 해산 사유가 발생됐다 하면서
출자 지분율이 33.3%였는데 일단 투자 금액으로 볼 때는 한 570억 정도입니다. 570억 정도가 재무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도 가능 이제 금융 자산으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표시를 좀 했었고, 이미 이 570억 대에서는 향후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한 2년간에 거쳐서 누적적으로 실적이 매우 좋았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비용을 분납하듯이 좀 반영을 좀 하면서 향후 재무적으로 반영될 여지는 없기 때문에 570원 모두 손상 반영된 것을 공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결국에는 작년 올해 실적이 매우 좀 좋고 내년도 더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분납해서 손상차손 반영된 비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았을 때는 아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작년 대비 더 잘 나오는 것처럼 재무제표상으로 보이실 것이 뚜렷합니다. 손익계산서에 그렇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재무적으로도 매우 좋아질 여지가 충분히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DR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텍은 엑스레이 디텍터와 관련돼서 국내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접 및 간접 방식을 동시에 공급하는 업체이고, 엑스레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국내 경쟁사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경쟁사가 좀 매우 많은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DR텍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우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신규 장비들이 해외에서 아마 판매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통 판매망을 좀 많이 좀 계약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좀 무난하게 소위 말하는 평타를 친다 하더라도 유통망을 잡고 난 이후 2018년부터는 실적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DR텍 자체도 거래량이 좀 적고 시장에서 소외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이 좀 가격이 조금씩 쌀 때 수량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매수의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세코닉스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 렌즈 그리고 자동차용 카메라 부품을 주력으로 공급하는 업체인데,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 이 공장이 완공돼가지고 가동을 좀 시작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기존 1공장 대비 2공장의 규모가 대략 한 2배 정도 더 넓은 큰 규모의 공장이 가동 시작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제품에 대한 생산이 많아질 것이고 공급되는 것이 많아지면 기업의 실적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요소가 매우 커집니다. 지금 단순 계산해봐도 공장 1공장 대비 2공장이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인 이익도 단순 계산해도 2배 이상 커질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세코닉스를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지금 주가 쌀 때 역시 매수를 좀 하면 좋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코닉스까지 쭉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이영환 차장의 5종목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어떤 종목들 들려주실 건가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코롱인드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 예전 2009년 그러니까 이제 코롱의 제조사업 부분이 분할되면서 설립되어서 화학 소재나 필름 그리고 전자재료, 의류 등을 나누는 생산하는 그런 제조하는 그 회사로 분할이 되었었는데요. 일단 이 회사가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는 최근 삼성전자에서 내년에 폴더블 스마트폰, 시도 말해서 접는 휴대폰을 출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동사에서 이제 필수 소재를 할 수 있는 투명 폴리미드 필름, 우리가 CPI 필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동사와 SKC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 CPI 필름 라인은 11월경에 완공한 후 내년 1월 1분기부터는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경쟁사인 SKC 같은 경우는 SKC 코롱 PI라는 코롱과 SKC의 합작회사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동사의 시장 선점은 향후 이 회사의 크다란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경 그때 이제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계획이 밝혀졌는데 그때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하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2주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아직 본업에서는 국내 고객사의 판매량 감소나 원재료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약화 등의 이유로 약간은 좀 저조한 이런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향후 CPI 풀린 모멘텀으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큰 폭으로 예방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현 가격대 부근에서 추가 하락이 조금만 가격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좋은 매수 타이밍에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 또한 연휴 지나고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JYPNT입니다. 일단 사실 중국 사드 보복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업종들이 화장품이나 그리고 엔터 쪽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 쪽과는 달리 엔터 쪽 주가는 최근에 의외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도 일본 쪽에서 소속 가수, 특히 트와이스 같은 그런 여성 걸그룹들의 좋은 반응이 나오면서 돌파구로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소속 가수들의 큰백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29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서 데이식스 그리고 10월 초 갓세븐 그리고 트와이스 등의 줄줄이 좀 컴백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10월 중 스트레이 키즈라고 하는 시민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이 엠넷에서 이제 방송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결과에 따라 또 한 차례 주가는 레벨업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동사의 성장성이나 하반기의 이슈 모멘텀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간 조정이 약간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간 조정 후에는 적절할 때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면은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져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저코퍼레이션입니다. 일단 작년 12월 공모가 12,000에 신규 상장된 회사고요.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전문 국내 1위 글로벌 유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사 같은 경우 현기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또 알루미늄의 가격이 최근 몇 년 새 굉장히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상당히 낮아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모로코 쪽 공장 건설을 확정지었는데 3,400 정도 들여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 또 현재 기준에서 44% 정도의 추가 생산량 정도가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비중도 최근에 자연스럽게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 규모를 봤을 때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싼 가격까지 하락한 상태라 보여지고요. 다만 여러 가지 좀 수급 요인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은 조금 더 천천히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또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매수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 구간에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동사는 지금 아디다스 이익권의 오디오 업체로 최근 아디다스의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인한 글로벌 소비 회복의 최고 수혜주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2분기에 일부 매출의 지연으로 인해 조금 부진했던 실적 발표에 비추어 봤을 때 3분기에는 다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될 것으로 좀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지난주 급락장에서도 유일하게 제가 매수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요. 이번 주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로 제가 지난주에 16,000원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아마 연휴 지나고 나면 그거까지는 충분히 도달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가격이 도달해 준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비중 축소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전략 구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이 종목 또한 지속적으로 자산 가치 대비 너무 싼 가격대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나 오너의 정리 관련 이슈 등 여러 가지 많은 상승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 흐름은 최근에 뭐 많이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하락 시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빈틈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해성산업까지 들어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타이밍도 있지만 연휴가 끝나고 볼만한 타이밍, 그런 종목들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6672번님께서 카카오 종목 11만 8천 원에 비중 30%, 잘 사신 것 같은데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저렴하게 잘 사셨네요, 이재문 팀장님. 네, 일단 뭐 굉장히 좀 많이 이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단 수익 좀 즐기고 계신 것에 축하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일단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먼저 홀딩을 하면서 조금 더 그 목표 주가를 개별적으로는 더 높여가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기술적으로 일단 목표 주가를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과거 굉장히 목표가가 높았던 시절이 한 18만 원 정도까지 카카오가 갔던 종목입니다. 그때는 이제 다음과 카카오가 상장을 좀 하면서 한 18만 원 정도의 일단 가격을 형성했던 부분을 기술적으로는 좀 목표 주가를 잡으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올해 실적 측면에서 지금 현재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보면 PER은, 추정 PER은 한 80배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 뭐 게임주나 컨텐츠에 관련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밸류에이션을 줄 때 뭐 PER 한 40배, 50배가 충분히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카카오는 올해 실적만 놓고 보았을 때는 굉장히 약간의 오버슈팅 구간에 분명히 이제 들어와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버슈팅에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코스닥 시장에 있다가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던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보다는 모멘텀 측면에서 수급이 많이 좋아지면서 좀 올라왔던 부분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주가를 계속 밀어 올렸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지금 그러면 주가는 계속 누가 좀 올리고 있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 수급적으로 볼 때는 지금 연기금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분명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매도 시점을 잡기보다는 수급적으로 그동안의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려왔던 연기금이 매도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투자하신 분, 시청자분께서는 매도할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목표 가격을 통해서 매도 시점을 잡기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을 체크하시면서 매도 시점을 잡아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가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동문증권 버머지의 이영환 차장님, 명절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한 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예상 체결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392.46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마무리할 분위기입니다. 2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0.81%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오랜만에 상승폭 튀어나가고 있는 모습 보기 좋은데요.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80포인트 때부터 2390포인트 때까지 올라왔고요. 2392포인트 위까지도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 상승장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679억 원 사고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수가 올라가는데 좀 한몫을 한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143억 원 매도까지 줄였고요. 기관이 679억 원 순매수합니다. 개인은 1,101억 원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떨지 살펴볼 텐데, 시가총액은 지금 삼성전자는 상승 반전했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입니다. 현대차 여전히 15만원대 지켜주고 있고요. LG화학도 1.55% 올라갑니다. 6위부터 10위 만나보도록 하죠. 포스코도 0.16% 강보합권이고요. 삼성물산, 네이버 1%대 각각 상승입니다. 한국전력 0.78% 올라가고요. 신한지주가 지금 0.6% 지금 하락 반전한 상황입니다. 금융주 쪽에서 신한지주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 제외하고 괜찮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죠. 652포인트대입니다. 0.7% 상승. 코스닥 지수도 괜찮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8포인트대부터 652포인트, 653포인트대까지 오늘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승폭 지속적으로 늘려서 0.7, 0.8% 상승까지 가지고 가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비슷하게 0.78%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개인이 사고요. 기관은 779억 원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셀트리온이 약보합으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위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갑니다. 55,700원까지. CJENM이 3%, 신라젠도 3% 올라가고 메디톡스가 6.69%나 하락 마감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휴젤, 로엔 내려가고요. SK머티리얼즈도 소폭 하락입니다. 하지만 코미팜과 바이로메드가 각각 1.31%, 2.19% 올라가는 모습. 특히나 바이로메드는 다시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11만 6,9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금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길고도 긴 한 주였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굉장히 신중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그래도 굉장히 예상보다 선방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오늘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제 추석을 좀 앞두고 한 2주 전부터 이제 국내 증시가 많이 급락했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나타내서 사실 좀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좀 강했었고, 이번 주 들어서도 사실은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을 좀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더 불안감을 좀 나타냈었는데, 비교적 이제 주 마지막으로 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을 좀 모색한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조금 괜찮은 어떤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 추석 연휴에 다시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장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리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약세 보였던 섹터들, 뭐 자동차주나 화장품주 등에서 좀 강세를 나타낸 게 오늘 코스피 좀 시장을 좀 이끄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심리적인 어떤 변곡점 될 수 있는 650선을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650선을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연 고점이라 할 수 있는 670선까지 다시 또 연휴 이후에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연휴 이후에 수급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의 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코스닥이 연휴 이후에도 이 분위기를 좀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었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향후 장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장 정리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장 후반에 더욱더 힘을 내줬습니다. 고점 마감이 됐습니다. 0.9% 상승한 2394.47포인트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긍정적으로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 652.86포인트 0.74%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45원 40전, 3원 70전 내리면서 원화 강세 국면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금요일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의 대한광통신 수익률이 무려 98.8%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 SK이노베이션 25.1%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의 SN텍 역시 20%가 넘네요. 20.8% 상승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코스맥스 13.7% 상승입니다. 자, 오늘 나온 종목 중에 두 종목 추천해 주신 분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로 갑니다. 장기환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대한광통신이 지금 수익률이 98.8%고요. 코스맥스도 오늘 급등하면서 또 13.7% 수익입니다. 두 종목 AS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대한광통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우리가 해외 부분에 대해서 이제 5G 관련해서 광통신 부분이 현재 80% 미만이기 때문에 해외 제3국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광통신 분야에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IT 종목이 일정 정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한광통신도
단기간에 어떤 조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부 그 IT 종목을 이제 현금화하는 전략을 판등할 때마다 현금화하는 전략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그 제 판단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하반기 그러니까 10월, 11월 이 두 달이 어떻게 보면은 IT가 조정이고 새로운 종목이 이제 발굴되는 그런 상태에서 장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대한광통시는 뭐 현재는 일단 조정권일 때는 일단 현금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방법으로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판단이고요. 다음 이제 코스맥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그 IT가 조정받고 뭐 종합저체의 개별 종목이 이제 급락하는 이런 장세를 연출했었는데 역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코스맥스 관련된 이런 그 화장품주도 덩달아 빠졌지만 일단은 하락폭이 그동안에 이제 오래됐고 조정 기간이 지금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코스맥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그 IT가 조정받고 대형주가 잠시 조정받는 이런 틈에서 바이오랑 화장품주가 한 3개월 정도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연출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세가 상승해서 바로 돌아간다라는 그 판단보다는 일정 정도 한 14만 원 정도 구간대까지 움직이는 이런 장세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면서 단기 반등에 대한 그런 흐름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단기 반등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이상 조정을 받고 나면은 내년 정도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는 새로운 그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화장품주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주를 이제 매매할 때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처럼 실적이 받침이 되면서 그 이후에 그 수급이 영향이 있고 바닥이 형성된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는 단기 이제 급등에 대해서 뭐 다음 이제 추석 이후에는 일단은 현금화하는 전략을 취했다가 조정 이후에 재차다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장기현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이재모 팀장 역시 많은 종목 추천해 주시고 종목 수익도 괜찮은데 오늘은 SN텍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가 넘는 수익이에요.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일단 SN텍은 약 20% 정도 수익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제가 목표 주가를 한 14,000원 정도, 그러니까 추천가를 한 6,800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여유있게는 7,000원 정도까지 또 중간에 추가매수 뭐 7,500원까지는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오늘 장 종료 8,000원 정도인데 목표 주가 14,000원 제시를 좀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더 올라갈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주가 흐름 자체는 역시 일단 주가 흐름보다는 거래량에서 일단 거래가 증가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나 새로운 어떤 장비 공급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이 종목이 좀 인기를 좀 끌 수 있도록 많이 좀 영위가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승이라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 추세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증권가 말하는 이제 재료적인 부분에 노출 안 됐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더 확실해지면은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매우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N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장이 마감이 됐고요. 다음 주에 일정들 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정을 사실 여쭤봐야 되는데 다음 주는 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긴 연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앞으로 또 올까 싶을 정도로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간의 여러 가지 이슈도 살펴야 되고요. 또 그냥 쉬는 게 아닐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될지 참 도통 감이 안 잡혀요, 이재모 팀장님.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연휴는 처음인 것 처음이시죠? 같아서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약간 매일같이 장이 열리다 하지 안 열리면 요거 그러니까 불안 요소도 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좀 느끼기도 하는데 사실 좀 한 며칠간 좀 쉬어도 괜찮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 긴 연휴 이후 이제 10월 사실은 이제 거의 중순에 또 새로운 장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 이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바로 돌입을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장세 연출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국내에서 실적이 이제 시즌에 돌입이 되면 아무래도 실적주 중심으로 수급은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고 이 종목들 중심으로 역시 시세를 좀 만들어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실적 시즌에 돌입함으로 이 실적 시즌 돌입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최근에 주가 좋은 이유들은 벌써 실적에 모두 좀 어떤 연동해가지고 반영이 되는 주가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실적은 굉장히 양호하고 펀더멘털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는데 불구하고 최근 어떤 시장 노이즈 등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펀더멘털 기업 가치 전혀 변화 없는데 주가만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 이럴 때 사실 이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우리가 매수를 좀 하면은 실적 발표 때 분명히 이 기업에 대한 본질적 가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본질 가치가 결국 시장 가치와 맞물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연휴 이후의 투자 전략은 이 실적 시즌에 호실적인데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수량은 늘려가는 전략이 매우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섹터나 그런 쪽이 있나요? 일단 역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역시 IT를 이제 크게 필두로 해서 세부적으로는 이제 뭐 카메라, 스마트폰 부품주들 분명히 실적 좋을 것으로 보이고 디스플레이나 전기 전자 쪽에 대한 관심 종목들, 이 종목들이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의외로 좀 화학주 이쪽으로도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역시 실적이 나름 지금 양호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화학에서는 LG화학이나 뭐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분명히 대형주이면서 실적 어떤 줄어서의 어떤 매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 했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가 아니고요. 다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한두 종목 정도 가볼까요? 네, 제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세코닉스라는 종목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세코닉스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와 자동차 쪽 카메라 부품 이제 중심으로 렌즈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기업 역시 어떤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보다는 어떤 시장 전방업체 노이즈 중심 이슈가 발생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고 1공장 대비 2공장이 2배 이상 규모가 큰데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공장 가동이 시작됐다. 이건 다시 말해서 제조업체가 공장을 증설했고 이 공장 가동이 시작됐다는 것은 결국 외형 성장을 말하고 이익에 대한 증가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기업은 실적을 주가가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높아지고 굉장히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이다 했을 때 주가가 낮아진 것은 매수에 대한 어떤 기회로 분명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세코닉스를 연휴 이후에 좀 제가 볼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초 매수가 한 15,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한 부분이 있고 한 이 정도 주가가 빠졌던 이유들은 그 자동차 쪽 그 부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전방업체 업황이 그동안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와 연동돼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 12,600원 정도 제가 손절가를 12,500원 제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전접이 12,350원입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을 혹시라도 깨게 되면 추세 하락이 이어지지만 이거 깨지 않는다 했을 때는 반등 나올 여지 분명히 있는 자리가 12,500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그 자리 부근에서 분명히 반등 나와서 빠르게 반등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아마 연휴 이후에 빠르게 되돌림으로 V자 반등 가능하기 때문에 연휴 이후 좀 볼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코닉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교통 상황은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부터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례없는 긴 연휴입니다. 가족과 또 연인들과 또 사랑하시는 분들과 좋은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 오가시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추석 명절 지난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